여러분, 태초에 우주가 처음 생기던 날, 온 하늘이 번쩍이면서 거대한 황금왕관 두 개가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는 고대 우화를 아십니까? 하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차갑고 은은한 은빛이었죠. 둘 다 세상을 다스릴 완벽한 위상과 자격을 가졌습니다. 자, 이 멋진 우주적 드라마를 가슴에 품고 내일 아침 만원 열차인 9호선 급행열차로 가봅시다. 앞사람의 등 뒤에 밀착되고 옆사람과 밀치락탈치락하며 제발 목적지까지만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원하는 그 아수라장 말입니다. 겨우 회사에 출근해서 기획회의에 들어갔더니 부장님이 어제 술을 드시고 대충 작성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 난감한 기획안을 결제판이라고 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 똑똑하고 냉철한 팩트 폭격기 박대리가 참지 못하고 매출 소수점까지 들이밀며 전곡을 찌릅니다. 부장님, 이 기획안대로 가시면 회사 예산이 반토막 납니다. 자, 박대리 속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오늘 회사에 큰 공헌을 했다. 애사심이 폭발했다. 그런데 다음 달 인사고과 날 보니까 박대리의 고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프로젝트에선 소리 소문 없이 배제되어 한직으로 밀려나 쓸쓸히 차나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치에 맞는 100%의 사실이잖아. 자, 오늘 이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실 이 억울한 사건은 수천 년 전 하늘에서 달이 창조주께 질문을 던졌다가 매서운 훈계를 들었던 사건과 완벽하게 판박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공유할 인생의 여정을 담은 노선도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첫 정거장에서는 우리가 왜 매번 이치에 맞는 말만 하고도 손해를 보는지 이 지독한 일상의 딜레마를 마주해 볼 겁니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는 저 깊은 고대 하늘에서 벌어진 달의 엄중한 축소조치 사건의 현장 기록부를 엄숙하게 낭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날카로운 직원 뒤에 날아오는 권한삭감이라는 냉혹한 인과율을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해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이 사나운 정글 같은 시장에서 이마가 깨지지 않고 내 지분을 지혜롭게 확보해내는 실전 타협 기술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분위기를 가다듬고 인류의 아주 오래된 사건 기록부를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무드 아가다 바빌로니아 훌린 60배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랍비 시모온 벤 파치는 같은 구절 내의 표면적인 충돌을 지적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라고 하더니 이어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말한다.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달이 감히 거룩하신 분께 우주의 주인이시여 두 명의 왕이 같은 크기의 왕관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다. 거룩하신 분은 그렇다면 가서 너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라 라고 대답하셨다. 달은 항변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제가 단지 이치에 맞는 것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분은 양보하셨다. 알겠다. 그렇다면 가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다스려라. 네, 달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한 대가로 졸지의 체급이 축소당했고 간곡하게 항변하여 겨우 낮 시간대 교대 근무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문학에서는 낮에 달이 뜨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부르지만 고대 문헌의 속사정을 뜯어보면 이건 거대한 힘의 충돌 끝에 겨우 합의를 본 치열한 타협의 흔적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은하계 신화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핵심 사실만 반란해서 건조하게 한판 정리해봅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태초에 천체 질서가 잡히던 하늘 한복판입니다. 주인공은 절대자와 달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은 크기로 태어난 태양과 달 중에서 달이 먼저 두 왕이 머리 하나에 왕관 하나를 나눠 쓸 수 있냐고 아주 정확한 논리적 질문을 던졌다가 크기가 쪼그라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달이 낮에도 뜨게 되었을까요? 달이 아니, 맞는 말 했는데 왜 저의 지분만 깎으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끝까지 목청 높여 항변하니까 절대자가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그럼 낮에도 출근해서 다스려라 하고 예외적인 보상안을 던져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녀들의 언행을 단속시켰습니다. 네, 혓바닥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느냐. 남과 크기를 비교하며 내 몫을 챙기려 드는 그 순간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날이다. 라는 눈물 쏙 빠지는 도덕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 권력이라도 대안 없는 일방적 압박은 관계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타협과 상생의 원칙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하늘나라 이야기를 우리네 피를 말리는 현실 세계, 즉 결제판과 카드 고지서가 휘날리는 삶의 현장으로 끌고 내려와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왕이 같은 크기의 왕관을 쓸 수 없다 라는 말은 우리 회사로 치면 한정된 승진 자리와 제한된 성과급 예산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일 잘하는 에이스 두 명이 한 부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와 호랑이를 좁은 우리의 같이 밀어넣은 꼴입니다. 필연적으로 치열한 영역 경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달이 제기한 왜 태양하고 저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아주 타당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결재권을 쥔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타당한 논리가 내 권위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결과 박 대리에게 돌아오는 건 너 자신을 작게 만들어라.
즉 프로젝트 제외나 권한 축소라는 냉혹한 청구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여기서 한숨을 쉬며 낙담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깎여나간 자리를 즉시 지렛대 삼아 밤 근무 외에 낮 근무, 즉 유연근무제나 우회적인 성과 수당이라는 낮의 지분을 기어코 결제판에 새로 채워넣는 타협의 남다른 지혜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이 살벌한 인과율은 저 먼 중동의 사막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양고전의 최고봉인 노자의 도덕경 제구장을 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지이영지, 불여기이, 취이해지, 불가장보.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끝없이 떼다 보면 결국 끓어넘쳐서 불이 꺼지는 법이고, 칼날을 숫돌에 너무 시퍼렇게 갈아대면 부딪히는 순간 이가 나가서 그 칼을 다 버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달이 자기도 태양이랑 똑같은 황금왕관을 쓰겠다고 덤벼든 건 밥그릇에 밥을 흘러넘치도록 가득 눌러 담으려 한 행동지이영지이고, 자기 논리가 100% 맞다며 상사 앞에서 시퍼런 칼날을 휘두른 행동취이해지입니다. 날카로운 칼은 제일 먼저 무뎌지고 날카로운 직언을 던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배제됩니다. 내가 옳다며 핏대를 세우는 순간 나의 실리가 줄어든다는 이 기막힌 우주적 인과율을 동서양의 모든 선구자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소리 높여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에이, 그건 옛날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 현대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가져온 차가운 수치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뇌는 내가 지지하는 생각이나 내 권위를 위협하는 100% 명백한 사실인 반대 증거를 마주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전원을 즉각 내리고 공포와 공격성을 통제하는 편도체의 비상경보 등을 켭니다. 무려 위협감지 수치가 40%나 폭등합니다. 여러분이 부장님한테 데이터 들이밀며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한 순간 부장님의 뇌는 여러분을 기획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먼저 내 권한이나 요구 조건을 한 발짝 뒤로 물리는 달의 축소 전략을 구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경제학 실험에 따르면 스스로 먼저 양보를 선언한 직후 다른 형태의 대안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그 타협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무려 2.15배나 치솟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월급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리더가 직원의 체면을 공개적으로 살려주고 자율성 같은 우회적인 혜택을 챙겨주면 직원의 이탈률을 무려 30%나 방어할 수 있다는 조직심리학의 명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최신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부수어야 할 가장 뼈아픈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치에 맞는 올바른 말을 하면 세상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 순진에 빠진 생각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달은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왕이 어떻게 한 왕가를 같이 씁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가서 네 크기를 줄여라 라는 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거래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모순과 허점을 예리하게 찌르는 논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흉기를 눈앞에서 휘두르는데 어떤 상사가 우와 참 똑똑하다 하면서 칭찬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으려고 방어벽부터 공고히 구축하는 게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가 달더러 너 자신을 작게 만들어라 라고 한 걸 단순히 힘으로 눌러버린 압박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생존 방정식입니다. 자본과 인프라를 탄탄하게 쥐고 있는 대기업 태양이 버티고 있는 상권 한복판에 갓 창업한 소규모 매장달이 들어섰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기업 태양이랑 똑같은 간판 크기를 달고 똑같은 메뉴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것은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관을 쓰려들면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뼈도 못 추리고 쫓겨납니다. 이때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 간판을 떼고 체급을 뾰족하게 줄여서 태양이 손대지 못하는 골목길 안쪽 틈새 시장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작아져서 특정 타겟층만 노리는 매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거대 기득권의 레이더망을 피해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급을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다음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 몸을 웅크리는 지혜입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대가를 치렀다면 그 다음 턴은 무엇일까요? 그냥 방구석에 누워 눈물이나 훔치고 있어야 할까요? 달의 진짜 놀라운 지혜는 그 억울함 끝에 창조주의 자락을 붙잡고 지혜롭게 매달려서 결국 낮에도 하늘을 다스릴 권한을 청구해낸 부분에서 폭발합니다. 태양이 퇴근하지 않은 대낮인데도 뻔뻔하게 하늘 한 구석에 얼굴을 디밀 수 있는 그 변칙적인 지분을 뜯어낸 거죠. 여러분도 단가 조정 압박을 당했거나 연봉 협상에서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다른 형태의 우회적 영토를 청구하십시오. 내 파일을 줄이셨으니 대신 결제대금 주기를 보름 앞당겨 주시거나 다음 신제품 출시 때 독점권을 주십시오. 회사에서 내 연봉을 동결했다면 알겠습니다. 대신 주일에 재택근무를 승인해 주시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다른 이권을 테이블 위에 올리십시오. 이것이 깎여나간 조정의 피눈물 속에서 현명하게 내 지분을 늘려가는 낮에 뜨는 달의 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한 줄로 단단하게 압축해봅시다. 논리로 이기려 드는 자는 내 생존 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인정해주며 굽히는 자는 생각지도 못한 우회로를 뚫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장이라는 곳은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옳은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정당한가를 겨루는 아카데미 토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힘의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본능적으로 읽고 깎여나가는 내 살점 속에서 뼈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치열한 타협의 기술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졸업장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다 소외된 박대리가 아니라 스스로 굽혀 상생의 합의안을 쥐고 나오는 타협의 대가에게 주어집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가슴에 품고 내릴 우리의 3가지 실전 지침입니다. 첫째, 내면 여러분의 그 팩트 만능주의부터 성찰하십시오. 내가 옳다는 그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던 순진함을 버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결재판과 회의실 저울이 어느 기득권의 손가락 끝으로 기울어 있는지 차갑게 눈으로 읽으십시오. 둘째 행동, 피할 수 없는 강등이나 삭감을 마주했다면 그 양보의 순간을 절대 공짜로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한 발 물러선 바로 그 턴이 협상 성공률이 2배 이상 뛰는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상대가 거절하기 힘든 다른 형태의 혜택, 즉 여러분만의 낮에 달 권한을 당당하게 결재판에 써넣으십시오. 셋째, 관계,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판에서 이겨 결정권을 쥐게 되었다면 패자의 생존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좁은 길에서 한 걸음 양보하듯 패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챙겨서 웃으며 물러날 수 있는 탈출구와 명분을 설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그들이 양심을 품고 내 등에 비수를 꽂는 잠재적 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장님의 엉터리 기획서에 대고 데이터와 논리를 마구 휘두르다 한직으로 밀려난 우리 불쌍한 박대리 말입니다. 만약 박대리가 탈무드 아가다를 아주 조금만 미리 읽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부장님의 체면을 한껏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장님, 기획안의 큰 그림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되 실무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수치 조정 권한을 제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메꿔놓겠습니다. 부장님, 기획서라는 왕관의 크기는 존중해주되 실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신만의 낮의 하늘을 실리적으로 챙겨냈겠죠. 온 우주를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논리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홀로 부러지는 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나운 태양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낮의 하늘에 은근슬쩍 내 푸른 별을 띄워놓는 실리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해서 띄워야 할 여러분만의 낮의 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타협으로 여러분의 영토를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